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의 비밀 워터시크릿 수돗물의 역습. 자, 이 자료는 유튜버 울산 MBC 뉴스에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명 생활의 상징이 된 수돗물. 자, 그런데 수돗물의 안정성이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자, 수돗물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것은 바로 이제 낡은 배관이라는 거죠. 최근에 느리지만 수도관, 이 배관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수도 배관을 바꾼다고 해서 안전할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화감 속에서도 대다수 시민들이 이 수돗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수돗물이 우리에게 이제 역습을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역습인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시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제 인식, 상태를 한번 이렇게 실태로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 수돗물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수, 그리고 외국 생수, 이제 이것을 샘플로 이제 물맛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실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는 굉장히 높았고요. 그만큼 마시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제, 높다는 그런 반증이었다고 합니다.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 이제 함께 조사를 했는데,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수돗물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은 A고 국내 생산 생수는 B고 외국 생산 생수는 C인데 어떤 물을 가지고 가장 마시고 싶었냐 그랬더니 B가 가장 많은 이제 점수를 받은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국내산 생수였습니다. 자, 물맛은 국내산 생수가 최고 평가를 받았고요. 수돗물은 이제 꼴찌였는데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도대체 부정적인 이유는 뭘까? 조사 결과 그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수돗물은 안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다수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울산에서 그 현장 설문조사를 했더니 울산 시민의 80%가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돗물 이제 음용수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이제 사실이 밝혀졌는데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이 전체의 한 4%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정수기물을 40% 이제 먹고 있으면 그다음에 생수가 21%, 수돗물이 4%, 약수가 4%, 이제 기타 뭐 등등이 31%가 이제 들어 있는데 이렇게 수돗물이 이제 불신을 받은 이유는 도대체 뭘까? 자, 그래서 하나파다 단지 내에 그 수도 배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각 가정으로 이제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하 배관 시설, 자, 녹이 슬어 있는 배관이 이제 목격됐는데 정말 충격적이라는 거죠. 너무 심하게 부식이 되어서 이제 이 상수도 배관을 거의 뭐 방치 상태에 두고 있는데 심하게 녹슨 배관, 이제 녹물이 그대로 이제 저렇게 나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심하게 부식된 배관 탓에 녹슨 물이 그대로 이제 가정에 공급되었다고 하는데 심상치 않게 발생하는 수도꼭지의 녹물 사고. 자, 그래서 시민들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주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녹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받아놓고 1시간 정도 있으면 녹물이 이제 항상 있다고 그래요. 이제 먹을 때마다 걱정이 되고 정수기를 쓰고 있지만 정수에서 다시 끓여서 사용하고 있다고. 자, 저런 물을 가지고 정수를 했을 때, 자, 얼마만큼 식수로 적합할까? 이제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종 단계의 수도꼭지의 수질이 어떨까? 이렇게 해봤더니, 취재진이 이제 20년 이상 된 아파트 세 곳을 이제 무작위로 선정해서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자, 각 가정에서 주방, 욕실, 베란다, 뭐 5군데 수돗물을 다 치수를 했는데, 수질 검사는 울산과학대 종합환경분석센터에 의뢰를 했고요. 자, 최첨단 기기를 동원해서 수돗물의 수질 상태를 정밀 분석했더니 대부분의 수돗물에서 철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녹물이 이제 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학성 교수님이 철 성분이 많이 나오다 보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해 좋지 못한 그런 인상을 이제 가질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노후된 이 관을 빨리 이제 교체를 하면은 해결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너무 심각하죠. 수돗물에 그 철 성분과 초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수도 배관 도대체
예, 왜 그럴까? 자, 수도배관 교체가 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현장에 가보니까 20년 넘는 낡은 배관, 외관의 상태는 양호한 것처럼 보였으나 내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녹덩어리가 배관을 막 그냥 저렇게 다 메우고 있는데 우리가 저기에 있는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지금까지 수돗물을 공급했던 대부분의 배관은 주철관, 이제 녹이 슬기 쉬운 그런 관이었다는 거죠. 자,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낡은 관의 일부를 절단을 해서 이제 잘라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내부 부식 상태가 심각하고 낡은 주철 배관이 뭐 하여튼 뭐 심각하게 이제 안에 녹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작은 충격에도 녹덩어리가 막 부셔지고 녹물은 이제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었는데 노관을 철거한 자리에 새로운 이제 배관이 설치되고 있었는데 새로 설치하는 수도 배관은 이제 주철관이 아닌 에폭시 배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에폭시 배관은 뭐 안전할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에폭시 이제 배관이 온도 변화에 강하고 또 접착력이 좋은 화학물질인 에폭시가 이제 있기 때문에 관 내부는 이제 거의 뭐 에폭시로 또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사진에 있는 그 둥글한 모형이 있죠. 이게 바로 에폭시 배관입니다. 자, 에폭시 배관 내부에 이제 보니까 저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화학물질로 이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에폭시 관은 과연 안전할까? 자, 정밀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일부를 절단을 했어요. 매끈한 외관과 내관의 에폭시관, 그러나 아직 검증이 덜 된 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현 교수님이 이제 이런 에폭시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소재가 나오니까 신소재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현재 검증이 안 됐고 교정 같은 것은 뭐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전문가의 진단이 사실일까? 그러면서 그 노후 주철관과 에폭시 세관 모두를 분석해 보기로 했는데 노후관과 신관 조각을 잘라서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먼저 이 관 내부 조직 상태를 이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결과는 예상대로 노후관은 주철관이 이제 저렇고 신관, 에폭시관도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의 노후관은 오른쪽 신관에 비해서 조직 파괴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죠. 근데 심하게 부식된 상태인 것이 이제 앞에 있는 왼쪽의 것이고, 그 다음에 노후관과 신관이 수질에 끼친 영향은 그럼 어떨까 하고 이제 봤더니 에폭시관은 이제 저렇고 노후관은 이제 그 오른쪽 사진처럼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두 관의 그 조각을 물에 담가서 변화를 이제 살펴보는 실험을 해봤는데 사용하던 노후관과 새로운 신관 조각을 이제 증류수에 담궜어요. 약 20일간 그 변화를 관찰했는데 거의 이제 그 녹 테스트 이런 거 할 때 뭐 20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20일 후에 이제 물 색깔은 육안으로도 구분될 만큼 이렇게 이제 변해 있었다는 거죠. 노후관, 신관 모든 물빛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물의 수질은 어떨까? 그래서 증류수와 신관, 노후관 추출물 이 세 종류 그 샘플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류수하고 신관, 노후관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샘플을 분석을 의뢰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후관하고 신관 이제 이게 있고 여기서 그 수질 분석을 한 이제 그 분석표를 보니까 알루미늄, 철, 나트륨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자료가 도출됐는데 노후관은 그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노후관이 있죠. 거기는 알루미늄과 철이 기준치를 훨씬 넘었고,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15배, 철은 2.7배 이렇게 됐고, 특히 에폭시관의 그 철의 기준치는 무려 신관이 이제 에폭시관이잖아요. 38배를 초과했다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설치하는 에폭시관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기현 교수님이 상수도관은
거의 모든 것이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적용하지 않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합리적이고 이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것이 이제 더 경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에폭시 신관에는 유난히 철성분이 이제 많이 검출된 것이 있는데요. 이 관의 제작 과정에 문제가 이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에폭시 신관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실험을 이제 했는데, 에폭시 신관에는 어떤 유해 물질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에폭시 신관 샘플을 무작위로 이제 추출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샘플을 이제 4종류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를 모두 정류수에 담궈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간 일단 추이를 이제 지켜봤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역시 이제 물빛까지 빛깔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경과하자 물빛깔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이제 녹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물 속에 어떤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까? 정밀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바로 비스페놀 A가 검출됐다는 거예요. 4종류 샘플 모두에 이 주목할 만한 수치의 비스페놀 A가 에폭시 신관에 이제 검출됐는데, 여기 비스페놀 A 분석이 이렇게 있죠. 평균 농도가 1.812 이렇게 될 정도로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조기현 교수님이 비스페놀 A가 에폭시 코팅 된 이 관에서 이렇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완전히 이제 새 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인지할 만한 그런 농도가 나왔는데, 앞으로 비스페놀 A에 대한 문제가 상수도 이 관로에서도 점검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신 거죠. 자, 에폭시 신관 조각을 물에 담근 후에 이제 실험을 했죠. 여기서 이제 검출된 비스페놀 A, 또 혹시 실험 방법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작진이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에폭시 관을 이용해서 실제 수도 배관과 같은 조건을 만든 다음에 화학물질 검출을 이제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자, 기존의 주철관 사이에 에폭시 3개를 연결을 해서 그 속에 수돗물 원수를 이제 통과시켜 보기로 한 건데요. 마침내 실험을 위한 장치가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배관을 통해 수돗물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약 한 달간 수돗물을 이제 순환 통과시켰다고 그래요. 자, 조기현 교수님이 에폭시 코팅된 관 3개를 수도 배관 중간중간에 삽입을 해서 한 달 정도 물을 순환시키면 이 코팅된 물질이 녹아있는 성분들을 이제 분석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 에폭시 배관을 통과한 물이 비스페놀 A 분석을 했더니 30일간 했는데 이 통과 수는 이제 저 정도고요. 측정 농도가 19.6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분석 결과가 놀랐다는 거죠. 비스페놀 A 수치가 무려 19.62였다는 거죠. 16.62 ppb인데 전문가가 이제 분석한 것이 더 이제 굉장히 비관적이다. 자, 조기현 교수님이 모든 고분자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열화되는 것은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비스페놀 A 양이 열화된 코팅관의 경우 많아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거죠. 2개의 페놀과 1개의 아스테온이 이제 반응해서 합성된 흰색 광택의 비스페놀 A는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은 박사님이 비스페놀 A는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분비 교란 물질이기 때문에 당뇨나 비만이나 성조숙, 불임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아주 나쁜 물질이 바로 비스페놀 A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을 계속 음용하면 이게 축적이 돼서 암이 발생하거나 또 기형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비스페놀 A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미국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 한국인의 그 비스페놀 A 배출량은 쿠웨이트에 이어서 우리가 아시아의 2위로 이제 드러났는데, 그만큼 한국인의 체내에는 비스페놀 A가 많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런 수돗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도 기형아 이런 것을 낳는 것이 그 퍼센티지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스페놀 A 섭취량도 역시 아시아 이제 2위인데 왜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을까? 심각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김영은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캔 음식을 너무나도 많이 먹는다는 거죠. 통조림, 커피, 탄산음료 다 캔이 많이 들어있죠. 또 캔 내부를 코팅할 때 비스페놀 A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캔 그 종류 음식을 잘 안 먹는데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와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영향이 있고 요즘 또 수돗물에서 비스페놀 A가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환경 선진국 독일의 수돗물 상황은 어떨까? 저 굉장히 이 독일 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진이 그 독일의 이제 본 의과대학을 갔는데 이 대학에 이제 한국에서 가져간 에폭시 수도관 이제 분석을 의뢰를 했더니 수도관을 물에 담근 후 변화를 분석하는 이제 이런 실험은 우리하고 굉장히 뭐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리더 파버 교수가 그 에폭시 배관을 이제 이틀 동안 물속에 담궈뒀다가 물을 다른 용기에 담아서 실험실에 이제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가 32ppb나 이제 검출이 되었는데 결코 검출되어서는 안 될 물질이 나왔다고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윌헤임 에이닝 그 박사님이 어떤 경우에도 에폭시관 사용을 중지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기업들이 합성수지 사용을 여전히 선호하는 데 있는데 합성수지 사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식수가 오염될 것이고 또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폭시관에 있는 비스페놀 A는 정말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독일의 수도관은 도대체 어떨까요? 자, 독일은 어떤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수도관 교체 공사 현장에 이제 가봤더니 외관은 푸른색으로 특수 처리된 주철관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부라는 거예요. 내부 역시 부식 방지를 위해서 특수 처리된 관을 이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이게 사전에 철저히 중금속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을 한 후에 배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 헤르만 디터 교수님이 에폭시 관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위험성이 크고 특히 높은 온도에서는 식수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독일인들이 먹는 수돗물은 어떻고 그 시민들은 독일의 수돗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거리에서 만난 이제 독일인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생수병을 들고 있었는데 그럼 이분들도 생수를 마시는 걸까요? 자, 베를린 시민이 얘기합니다. 수돗물을 병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병에 수돗물을 넣어서 다니면서 마시는 거 좋아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 도시의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됩니다. 물의 품질을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돗물 분석 자료와 보고서를 이제 봤는데 수질이 매우 좋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우리는 물을 사 먹을 필요가 없다. 이제 물 사 먹는 게 더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을 생수병에 담아서 다니면서 이제 먹는 독일 사람들, 야,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그래서 독일의 한 가정을 찾아가 봤대요. 주방에서 이제 수돗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컵을 이용해서 마신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죠. 자,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수돗물을 그대로 이제 마시고 있었는데 수돗물 음용은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독일의 한 노인 요양원도 똑같이 그렇게 마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모여있는 입원 치료 받고 있는 그런 시설도 마찬가지. 그래서 노인 환자들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아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독일의 수돗물은 어떻게 생산되고 관리되고 있을까요? 그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자, 유럽의 젖줄 라인강이죠. 역시 이 라인강이 수원지인데 강변의 둥근 지하 시설물이 이제 보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수돗물의 원수를 치수하는 치수정입니다. 이제 우리하고 완전히 틀리죠. 페가캄파라는 이제 분이
뒤셀도르프 정수장의 이 강변 여가수 이제 채수는 1870년부터 지금까지 140년 동안 이것을 이제 사용하고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독일은 라인 강물을 그대로 치수하는 것이 아니라 강에서 약간 떨어진 강변 지하에서 치수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강변 여가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필수적인 공정이 있는데요. 강변 여가수를 그대로 수돗물 원수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사전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용 여부를 판단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치수한 강변 여가수, 자, 이물은 과연 수돗물의 원수로 적합한지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수질 상태를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엄격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이제 비로소 와 이게 수돗물 원수로 공급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무엘 바텔 박사님이 자연 상태의 원수를 충분한 강변 요가 정화를 거치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식수를 만들었을 때 그런 물을 이상적인 식수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독일의 강변 여가수 치수 역사는 150여 년이나 됐는데 자연스럽게 강변에 스며드는 지하수에 주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며든 강물은 지하를 거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정화가 되고 이렇게 모이던 지하수가 현대판 이제 우물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독일 수돗물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부러워요, 그죠? 여러분 한 번씩 이제 이 빗물이 내리면 이제 이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 라인 강물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강변 여가수 처리 시설이 이제 근데 여기선 다 이제 처리하고 정화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치수장은 강변에서 약간 떨어진 모래 지층 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지층을 통과한 강물과 빗물이 치수원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여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슈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정화 능력을 갖죠. 그렇죠. 물이 이제 땅으로 스며들면서 흙이 새로운 물질을 분해합니다. 그 지층에 있는 미네랄이 또 있잖아요. 자, 이런 곳을 강변 자연 정화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치수한 강변 여과수는 정수장으로 보내지는데요. 오직 침정과 여과 과정만 거치는 정수시설. 우리는 거기다 막 다른 걸 막 넣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침정과 여과 과정만 거친대요. 그런데 독일의 정수장은 모두 지하에 건설이 돼 있대요. 대기 오염 물질로부터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정수장 지하에 보니까 여기 대기 오염 물질 유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 정수장에서 아무런 약품 처리도 없이 우리는 그 약품 처리를 많이 하죠. 우리가 수돗물 틀면 염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깨끗한 물이 자연의 물이 그냥 가정으로 공급되니까 완전히 우물물 같은 천연수 같은 것을 독일 가정에서 이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사 먹을 사람들이 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헤세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급수 요가 시설에 와 있는데 이곳에서 20개의 급속 요가 필터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원수에 들어있는 철과 망간, 이제 이 미네랄이죠. 이것은 제거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그대로 이제 살아있고 여과 장치를 통해서 이제 아래로 흘러가는데 이 과정이 대략 30분 정도 소요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존과 염소 등 어떤 화학 성분도 이 원수에 첨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자연 정화력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강변 요가수를 취소하고 또 어떤 화학약품 처리도 없이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독일 수도 정책의 기본입니다. 자, 이것으로 독일 수돗물은 시민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신뢰를 못 얻을까?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독일 수돗물이 신뢰를 얻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또 있는데요. 독일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수돗물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즉시 공개를 하는데 독일 시민 누구라도 현재 수돗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투명 행정이 결국은 수돗물을 이제 이 신뢰하는 그
중요한 신뢰 획득 요인이 됐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수시로 이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시며 수질뿐만 아니라 그 맛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깨끗한 온수를 이용하고 또 자연 정화 방식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철저한 관리와 이 투명한 공개로 신뢰를 얻고 있는 물이 바로 이제 독일의 수돗물이고, 또 독일 상수도 정책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거 보면서 부러웠어요.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자, 페가캄카라는 분이 디셀트로프 그 수돗물 분질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식수의 수질 상태를 항상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 수돗물을 신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난 150여 년간 아주 오랜 세월이죠. 독일의 수돗물은 시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살아있는 물로 그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죠. 독일 정부의 철저한 상수도 정책 결과였고요. 수자원을 자연 그대로 보호하고 또 자연 정화력에 의지한 강변 여가수를 취수하고 살아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한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토세이프라는 책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강변 요가 시스템은 자연 방식이라고 했고요. 지하모래를 이용한 요가 기능을 이 기능은 말하자면 자연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규모의 화학 정화 요가 시설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변 요가는 정화 효과도 이제 굉장히 그 효과가 뛰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앞에 우리나라의 수돗물하고 독일의 수돗물 이렇게 차이가 정말 난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수돗물 이렇게 하면 염소내수 때문에 이렇게 입에 넣기가 힘드는데, 여기는 어떤 것도 어떤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맛있대요. 그러니까 독일에 사는 사람은 이제 약간 뭐 우유 맛 나는 고소한 맛이 나고 맛있다 그러는데, 미네랄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당연히 그 수돗물을 이제 정책적으로 수도관을 이렇게 좀 가정으로 오는 걸로 좀 바꿔야 되고, 스테인리스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첨가물을 좀 배제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독일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도 신뢰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 수돗물에 관한 거는요, 그 MBC에서 그 워터 시크릿에도 이제 한번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수도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함께 이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우리가 먹으면 중금 속에 거의 이제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미네랄 워터를 먹고, 우리가 그 미국 뉴욕이나 뭐 이제 독일처럼 그렇게 좋은, 그 수질, 그러니까 그 수도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마음대로 물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고,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그런 물을 먹는데 우리가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 수돗물에 관한 내용, 우리나라의 이제 그 원수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